시간엔 의문의 변동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먼저 가장 기본적 개념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명칭에서 출발하세요. 일단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명칭을 보면 사이라는 말과 소리라는 말과 현상이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러면 사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어떤 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기본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사이라는 것은 단어와 단어 사이예요. 단어와 단어 사이, 즉 합성어예요. 그래서 사이 소리 현상의 가장 기본적 전제 조건은 합성어라는 거죠. 거기에서 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발음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합성어에서 발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다양한 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국밥이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비읍이 쌍비읍으로 된 소리로 나고 있죠. 아침밥이란 단어도 있죠. 여기도 발음할 때 비읍이 쌍비읍으로 된 소리로 발음되고 있어요. 자, 둘 다 합성어 맞아요. 국 플러스 밥, 아침 플러스 밥. 자, 그리고 된 소리로 소리 나는 것도 환경이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국밥은 된 소리 되기라고 하고 아침밥은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머리말이란 게 있고 머릿돌이란 게 있는데 어떤 데는 시옷을 붙이지 않고 어떤 데는 시옷을 붙이고 이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무집도 마찬가지죠. 이건 합성어 확실한데 나무 플러스 집, 나무 플러스 집 둘 다 결합된 단어들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나무집은 발음이 나무집이고 나무집은 발음이 나무집 된 소리가 나고 있죠. 그것에 따라서 시옷을 안 붙인 경우가 있고 붙인 경우가 있죠. 그것에 따라서 또 뜻도 달라졌어요. 지금 의미 분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요건 또 어떤 경우인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밑에 보면 시냇가와 길가를 비교해 보면 시내 플러스 가, 길 플러스 가 합성어 봤죠? 된소리 나고 있죠? 발음 변동이 있죠?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냇가에는 시옷을 붙여놨는데 길가에는 안 붙여놨죠. 왜 그런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 시냇물 같은 경우도 보면 시내 플러스 물 합성어 받고 발음이 시냇물 이런 식으로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죠.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나뭇잎 같은 경우는 나무 플러스 잎 발음이 나뭇잎 니은 소리가 니은이 두 번 겹쳐서 소리가 덧나고 있죠. 이것도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동일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소리 현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사이시옷, 치옷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 정리하기가 까다로운 거예요. 일단은 사이소리 현상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먼저 우선 사이소리 현상 자체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리되면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정리를 해두세요. 나누어서 정리하세요. 복잡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소리 현상이란 것은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합성어예요. 합성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 합성어. 그 다음에 모든 합성어에서 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합성어에서 발음 변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것은 수의적 현상에 해당돼요. 자, 여기서 이제 수의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수의적의 상대 개념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현상. 자, 필수적 현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의문 환경에서는 반드시 꼭 일어나는 게 필수적 현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자음동화 같은 게 있는데 수의적 현상은 동일한 의문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는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아까 위에서 나무 플러스 집, 나무 플러스 집 이렇게 단어가 합성될 때 동일한 단어가 합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나무집, 발음이 나무집이에요. 어떤 경우는 나무집 이런 식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수의적 현상이라고 해요. 수의적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반대말로 정리해 두세요. 필수적의 반대말이에요. 필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이소리 현상이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의적 현상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합성어에서 발음 변동이 일어날 때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발음 변동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된 소리가 나는 경우,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통해서 암기해두면 훨씬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시냇가에 시냇물에 나뭇잎 이렇게 정리 암기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시내 플러스 가가 시냇가 된 소리가 나는 경우죠. 시내 플러스 물 할 때 시냇물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죠. 나무 플러스 잎 나문잎 니은이 두 번 덧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런 발음의 변동이 일어난 경우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일단 이렇게 사이소리 현상의 기본 전제 조건 이것을 먼저 정리하고 단순화시키면 합성어에서 발음 변동. 자, 그런데 앞에 위에서 국밥하고 아침밥 같은 경우는 합성어에서 발음 변동, 된소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된소리 되고 하나는 또 사이소리 현상이었죠. 거기에 추가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데 일단 여기서 나온 김에 얘기하면 국밥 같은 경우는 음운 환경이 자 음절과 음절 경계에서 기역과 비읍이 부딪히고 있죠. 즉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부딪히고 있어요. 자, 발음의 상황에서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결합 부딪히는 경우에는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안울림 예사 소리를 된 소리로 발음해야만 발음이 쉬워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된 소리 대기 현상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아침밥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합성어의 발음 변화가 일어났지만 음운 환경이 달라요. 아침밥, 음절 경계에 미음과 비읍이죠.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결합되고 있죠. 자, 이때는 뒤에 나온 안울림 예사소리 비읍이 된 소리로 바뀔 이유가 없어요. 자, 아침밥이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발음을 하지만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연히 아침밥이 되죠. 미음 뒤에 비읍이 왔을 때 발음이 쉬워요. 아침밥. 부드러워요. 아침밥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없이 발음이 변화됐죠. 아까 말한 수의적 현상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울림소리 뒤에 안울림소리가 왔는데 이것이 된소리가 된 경우는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되고 안울림소리 뒤에 안울림소리 왔을 때 된소리 된 경우는 된소리 대기 현상에 해당돼요. 이런 식으로 구별을 또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사이소리 현상 간단 정리고 이것이 정리됐으면 그러면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아까 시냇가, 길가 앞에 위에서 봤었죠. 시냇가 같은 경우는 시옷을 붙여줬는데 길가 같은 경우는 안 붙여줬죠. 자, 이건 상식적인 차원이에요. 뭐냐면 합성어에서 발음 변동이 똑같이 동일하게 된 소리가 일어나는데 시냇가 같은 경우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줄 수가 있겠죠. 이 사이시옷은 발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음이랑 관련 없어요. 자, 그런데 길가 같은 경우는 받침이 리을이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붙여줄 자리가 없죠. 그래서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근대 중세 같은 경우는 길, 시옷, 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한 단어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어요. 불편해요. 근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 시옷을 이런 식으로 표기하지 않고 받침이 없는 경우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합성어에서 발음 변동이 일어났는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사이시옷을 표기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자,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 사이수리 현상이 기본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걸 전제하고 그 다음에 기본 전제 또 하나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가 또 깔려 있죠. 거기다 추가되는 것이 이거예요. 합성될 때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이 결합된 상황에서 이런 발음 변동이 일어나면 사이시옷을 붙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암기했던 시냇가에 시냇물에 나뭇잎이 여기에 해당돼요.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 단순화시키면 순순이에요. 순순. 그 다음에 순우리말 플러스 한자어 또는 한자어 플러스 순우리말 즉 우리말과 한자어가 같이 결합된 경우를 얘기하겠죠. 이런 경우에도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사이시옷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통해서 암기해두면 좋아요. 전셋집에서 제삿날은 예산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놓으세요. 전세는 한자어죠. 집은 우리말이죠. 그래서 전셋집 된소리 나고 있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죠. 이때는 여기다 시옷을 붙여준다는 얘기죠. 제사는 한자어죠. 날은 순우리말이죠. 제삿날 발음이 변했죠. 그래서 쓸 때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제사, 날 이렇게 쓰지 않고 시옷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한자어죠. 일은 순우리말이죠. 예산일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사이시옷 표기 1, 2번을 보면 결론적으로는
합성어를 이룰 때 순우리말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순우리말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때 사이시옷을 표기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로 결합된 경우, 즉 순우리말이 한 군데도 없는 경우에 이때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다양한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개수 같은 경우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로 되어 있고 발음이 된 소리로 났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죠. 그런데 시옷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개수처럼 써야 돼요. 발음은 개수가 되고, 대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고, 마국간도 마찬가지예요. 한자어예요. 초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죠. 개수를 개수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대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초점도 마찬가지죠. 초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수, 대가, 마구간, 초점은 이제 한자 플러스 한자가 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걸 갖다 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한자 플러스 한자어인데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6개의 예외가 있어요. 예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기억하는 수밖에 없고요. 곡간, 착간, 퇴간, 한자어 다 표시되어 있죠. 새빵, 숫자, 횟수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리할 때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복잡하니까 순순, 순한, 한한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만들어서 해놓고 순순, 순한, 한한 이렇게 해놓고 순수는 예로 접근하세요. 바로 예로 시냇가에 시냇물에 나뭇잎, 순한은 전셋집에서 제삿날은 예삿일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세요. 그 다음에 한한은 개수, 대가, 마구간, 초점처럼 한자 플러스 한자에서는 사이시옷 안 붙인다는 것, 예외 6가지는 별도로 따로 정리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소리 현상 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가되는 게 이 사이소리 현상과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게 니은 첨가 현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봅시다. 니은 첨가 현상은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데, 즉 이 말은 합성어이거나 파생어이거나 심지어 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단위로가 아닌 경우는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조건인데, 두 번째 조건 뒷말에 이, 야, 여, 요, 유가 올 때 일어나요. 근데 이것도 역시 수의적 현상이에요. 그래서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니은 첨가 현상은 이 두 번째 조건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오히려 이, 야, 여, 요, 유, 이, 야, 여, 요, 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소음 플러스 이불 합성어조일 때는 그런데 발음이 소미불이 아니고 솜니불이에요. 발음을 잘 해보세요. 소미불 아니고 솜니불. 알 플러스 약 합성어죠. 그런데 아리약이 아니죠. 여기 첫 소리는 원래 다 빈자리니까 올라가야죠. 니은 이렇게 연음 규칙에 의해서 아리약이 아니고 알리약이죠. 최종 발음이 알리약이 되는 이유는 알리약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이게 유음화돼서 알리약이 된 것뿐이에요. 한 플러스 여름, 이때 한은 접두사기 때문에 이건 파생어죠. 발음이 한여름 이게 아니고 한여름 이렇게 돼요. 니은 첨가됐어요. 눈 플러스 여기도 마찬가지죠. 발음이 눈요기가 아니고 눈요기. 식용유도 마찬가지죠. 식용 플러스 유인데 식용유 이게 아니고 식용유 이런 식으로 니은 첨가됐죠. 자, 그런데 못 잊어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 돼 있는 구죠. 일종의 구에서 발음이 못 잊어가 아니고 못 잊어가 되죠. 여기에 못 잊어 바로 디귿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니은이 첨가돼서 그래요. 그래서 비음화 일어났어요. 못 잊어. 할 일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빈자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할 일이 돼야죠. 내일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내일 할 일이 없다죠. 할 일로 최종 발음하는 이유는 여기에 니은 첨가 일어나서 유음화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까 수의적 현상이라고 했었죠. 이런 경우 보세요. 검열 같은 경우는 검열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돼 있어요. 그래서 검열 같은 경우는 의문의 변동 자체가 아니죠. 근데 검열은 니은 첨가 현상으로 인정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돼 있어요.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금융도 맞고 금융도 맞아요. 둘 다 발음이 맞다는 걸 동시에 알아둬야 돼요. 야금야금 다 먹었다. 야금야금 다 먹었다. 야금야금 다 먹었다.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하는데, 단순화시키면 이 야여여유 이걸 잘 봐두면 돼요. 이 야여여유.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과 비슷하면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 정리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술 현상과 니은 첨가 현상을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니은 첨가 현상이 이렇게 있고 사이술 현상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니은 첨가 사이술 현상에서 니은 첨가되는 시냇물처럼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은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공통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합성어이고 그 다음에 and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이술 현상과 니은 첨가 현상이 중복되는 경우겠죠. 그런데 니은 첨가 현상에만 해당되는 것은 파생어라거나 그 다음에 구 같은 경우는 사이술 현상에 전혀 해당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사이술 현상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니은 첨가 현상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관계성이 좀 애매한데 여러분이 복잡하니까 정리할 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히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술 현상 기본 정리를 했고, 자 앞에서 나왔던 예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국밥 아침밥에서 국밥은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음운 환경을 봐야 돼요.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 결합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이술 현상이 아닌 경우예요. 머릿말과 머릿돌 같은 경우는 자 발음이 애초에 표준 발음이 머릿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머리말이 표준말이에요. 머리말이 표준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음 음운의 변동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사이술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옷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머리말처럼 써야 돼요. 머릿돌은 발음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 플러스 돌 합성어 맞는데 머리돌이라고 발음하지 않죠? 분명히 머릿돌로 발음하죠? 된소리가 나고 있죠? 그래서 시옷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무집과 나무집 이런 경우 이제 사이술 현상의 대표적인 수의적 현상의 예로 접근할 수 있겠죠. 똑같은 단어가 결합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음운환경이 똑같은데도 발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음이 분화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사이술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사이술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반리랑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니은 첨가와 사이술 현상이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여기 해당되겠죠. 합성어에서 니은 첨가돼서 이건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이술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혼리불 같은 경우는 이 홑 자체가 접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만 언급해야지 사이술 현상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시냇가와 길건 아까 봤던 것처럼 둘 다 사이술 현상이고, 시냇물과 나뭇잎도 아까 봤었죠. 밑에 한번 봅시다. 전세집인가 전셋집인가 한번 보세요. 자, 시옷을 붙여야 되나 붙이지 않느냐, 이것은 표기 이전에 발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전세집 전셋집 생각해보면 전셋집이 맞죠. 된소리가 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사이술 현상의 조건, 자 합성어인가 확인해보고 전세 플러스 집 합성어 맞죠. 발음 변동이 있죠. 분명히 된소리가 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시옷을 붙이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근데 하나 더 확인을 해줘야 되죠. 이게 두 단어 중에 한 군데라도 순우리말이 있어야만 사이시옷을 붙이겠죠. 전세 집 할 때 집이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시옷을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방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자 합성어니까 확인해 보세요. 전세 플러스 방 맞죠. 발음 변화 생각해 보세요. 전세방 전세빵 빵 발음 변화 있죠. 그러면 시옷을 붙일 것인가. 아니죠. 전세가 한자어고 방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요. 발음은 전세빵으로 나지만 전세방처럼 써야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경우에요. 그러면 세방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합성어인가? 맞죠. 발음 변화 세방 세빵이죠. 그러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가 맞네. 그런데 이것은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의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이시옷도 붙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사이시옷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헷갈리는 단어들은 아예 그냥 그 기억을 해두면 편해져요. 물론 자 노랫말 보세요. 합성어 맞고 발음이 노랫말이죠. 그러니까 시옷 붙이는 거 맞죠. 노래와 말이 순우리말이죠. 둘 다 인사말 여기 사이시옷 이렇게 있어야 돼요. 타났어요. 자 인사말 발음을 생각해 보세요. 합성어 맞고 인사말이에요. 발음이 인사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운의 변동 자체가 아니에요. 사이시옷 붙일 이유가 없어요. 머리말과 똑같은 경우에요.
혼잣말 합성어하고 혼잣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자, 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먼 후일 뒤 후자에다가 날일자 둘 다 한자어예요. 근데 그 김소월의 시처럼 먼 후일 발음 자체가 후일이에요. 그러니까 음의 변동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시오 붙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훗날 같은 경우 후 플러스 날 합성어 봤죠? 발음이 후날이 아니라 훗날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죠? 후가 한자어인데 날이 순우리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자, 훗일도 생각해보세요. 훗일을 생각해야지 할 때 훗일이에요. 자, 일단 합성어죠. 후 플러스 일. 그 다음에 발음이 후일이 아니라 훗일이죠. 뒤에 일이란 뜻이에요. 훗일. 그 다음에 후가 한자고 일이 순우리말이죠. 니은 소리가 덧나고 있죠. 그래서 훗일처럼 사이시오 붙여야죠. 햇님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세요. 이거 발음을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데 발음이 햇님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발음 자체가 해님이에요. 발음 자체가 해님. 표준 발음이. 발음 자체가 해님이니까 시옷 붙일 이유가 전혀 없고 거기다가 이 님자가 전미사이기 때문에 해님은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요. 합성어 자체도 아니에요. 장마삐로 나요. 이게 맞아요. 제사상 이것도 사이시오 붙여놔야 돼요. 제사상 자 합성어 받고 발음이 제사상이죠. 그런데 제사와 상이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건 전세방 이거랑 똑같죠. 발음 전세방이지만 이렇게 쓰고 제사상이지만 이렇게 써야죠.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거기에 해당되죠. 막내 동생 합성어 받고 발음을 생각하면 막내 동생 똥이에요. 막내 동생으로 발음돼요. 발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개수, 대가, 마구간, 초점을 아까 했으니까 촛불 같은 경우 초 플러스 불 합성어 봤는데 발음이 촛불로 나죠? 근데 불이 순 우리말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런 식으로 사이수 현상이 개별 단어들을 보면 대단히 헷갈리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개별 단어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혀놓으면 좋고 그 전에 먼저 체계를 잡아야 되니까 맨 앞에 있던 사이수리 현상 간단 정리 그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합성어에서 발음 변동 세 가지 그 다음에 사이시오 표기에 대해서도 순한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예를 통해서 기본 정리를 좀 해두세요. 그래야만 접근이 좀 편해질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